자, 우리가 이제 공개 도면 앞서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시험장 가셔도 이 수험자 유의사항을 이제 감독관들이 다 이제 한 번씩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확인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여기 탈락 사유 등을 우리가 잘 유의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수험자 유의사항 공개 도면 우리가 다운받아 보셔도 우리 시험장 실제 가서 시험지를 받아 보셔도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격 종목은 전기기능사이고 과제명은 전기설비의 배선 및 배선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비번호 시험일시 이렇게 있고, 자, 시험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4시간 30분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구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급된 재료와 시험장의 시설을 사용하여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를 안전에 유의하며 완성하시오. 자, 그 다음에 단 지급된 재료와 도면에서 요구하는 재료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도면을 참고하여 필요한 재료를 지급된 재료에서 선택하여 작품을 완성하시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시험장에서 재료를 주어지는데 우리가 도면에서의 재료와 이 시험장에서 지급된 재료가 잘못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12핀 소켓이 보통 3개, 그 다음에 8핀 소켓이 4개인데 잘못 나눠줄 수도 있고 8핀이 3개, 12핀 4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램프도 색상별로 다 있어야 되는데 뭐 그린 램프를 2개 준다든가, 그래서 램프 수가 맞지 않으면 실제 우리 설치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면을 보고 실제 지급된 회로랑 이 재료가 같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언제 확인하느냐? 처음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이제 재료 확인하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험 전에 확인하시고 그때는 바꿔줘요. 근데 시험이 시작된 후에 바꿔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배관 및 기구 배치 도면에 따라 배관 및 기구를 배치하여 완성하시오. 이제 도면대로 우리가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어판은 제어함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 이런 제어판에다 설치했지만 요거는 실제로 이제 철제함으로 되어 있어요. 함으로. 그래서 함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는 나중에 이 전선관과 케이블을 이 함에다 연결할 때 꼭 이런 커넥터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팔각 박스, 그 다음에 이런 컨트롤 박스 연결할 때 이런 커넥터를 꼭 연결해서 배관하고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제어함도 함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 커넥터를 꼭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거 다 커넥터들이거든요. 커넥터들. 근데 여기 실제 함은 아니지만 함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커넥터들을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5mm 정도 올려야 돼요. 이 함을 이 함 위에 이 커넥터를 이렇게 5mm 정도 올려야 돼요. 5mm 정도. 이렇게 5mm 정도 올려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런 박스에 이 커넥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설치하게 되거든요. 여기 밑에 이거 로크너트라고 하는데 이 로크너트를 빼서 이렇게 밑에 끼셔야 돼요. 끼신 다음에 이렇게 잠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잠가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너트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요. 이게 한 약 5mm예요. 이게 5mm. 그래서 요거를 실제 설치한 것처럼 똑같이 여기다 이제 5mm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된다 보시면 돼요. 커넥터도 케이블 커넥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5mm 정도 올리셔야 돼요. 근데 자,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운전 제어 회로 구성. 자, 제어 회로의 도면과 동작 사항을 참고하여 제어 회로를 구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전원 방식은 3상 3선식 220V다. 우리는 실제는 이제 3상 4선식을 우리가 주로 많이 쓰죠. 우리 수용가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3상 3선식이다. 보시면 되고, 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사 방법은 전기사업용법에 따른 행정규칙, 뭐 전기설비 기술기준, 뭐 KC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자, 전동기 접속은 생략하고 접속할 수 있게 단자대까지 배선하시오. 실제로 우리가 전동기를 접속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TB2, TB3에 보통 이제 U1, V1, W1,
P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연결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뭐 램프나 스위치 같은 거, 보통 스위치가 동작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벨 테스터기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감독위원회 승인을 얻어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시작 후에는 이상이 생겨도 교환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 시험 시작 후 파손된 재료는 수험자 부주의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기구들을 파손시키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어판에 포함된 작업판의 제반 치수는 다 미리이고, 자, 여기 보시면 배관 및 기구 배치도와 이 제어한 배치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숫자들이 다 되어 있죠. 이건 다 미리로 규정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치수의 허용 오차가 있어요. 뭐 정확히 이걸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약간 오차도 이제 허용해 준다라는 건데, 외관, 자, 전선관 케이블 박스 전원 부하체. 그러니까 여기 배관 및 기구 배치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오차는 얼마냐? 30mm, 3cm예요, 3cm. 그래서 여기 오차는 3cm까지는 이제 오차를 인정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배관 제어함 내부 있죠? 제어판 내부. 이 제어판 내부는 이 제어판 배치도예요. 제어함 배치도. 이 제어판의 제어함 배치도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이 세로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몇 미리? 5mm까지 우리가 오차 범위를 허용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감점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고 우리가 설치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선관 및 케이블이 수직과 수평을 맞춰 작업하고 전선관 곡률 반지름은 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 또는 8배 이하로 작업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KC 규정에 다 나타나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배관들은 무조건 이렇게 수평, 수직, 수직 수평을 딱 맞추셔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 이렇게 꺾였을 때 이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원을 그렸을 때 이때 요 반지름이 이제 곡률 반지름인데, 이건 이제 전선관 안지름의 몇 배? 6에서 8배로 작업해야 된다. 근데 이걸 실제로 우리가 딱 재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보통 여기서 한 15cm, 여기서 한 15cm 미터에 새드를 하나씩 박아주시면 돼요. 새드를. 여기 이렇게 커브를 만들면 그러면 여기가 거의 한 곡률 반지름 6에서 8배가 된다 보시면 돼요. 뭐 이것도 뭐 이걸 안 했다고 탈락 사유는 아니고 이제 감점 사항이니까 이거는 그냥 조금만 유의를 해주시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구, 컨트롤 박스. 기구라는 것은 컨트롤 박스. 우리 아까 이런 컨트롤 박스, 그 다음에 팔각 박스, 이런 아울렛 박스, 그 다음에 아까 제어함 있죠? 제어판과 단자대와 자,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서 가까운 곳에 자, 300mm 이하의 새드를 하나씩 우리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만약에 컨트롤 박스다. 그러면 이 컨트롤 박스에서 300mm 이하의 이 새드를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한 15cm, 뭐 300mm 이하는 한 15cm 밑에 설치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제어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어함에서도 300mm 이내니까 그 이하죠. 그래서 설치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15cm. 좀 잘못 표시했네요. 그래서 보통 요 컨트롤 박스와 새들 그리고 요 제어함과 요 새들 사이는 한 15cm 정도만 띄워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단자대 보통 이제 4핀 단자대죠. 4핀 단자대랑 이 새들, 요건 이제 전선관 새들, 요건 케이블 새들 이렇게 될 건데 여기도 한 300mm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한 20cm 정도 떼어주시면 돼요. 20cm. 어쨌든 200mm. 자, 그리고 보통 300mm 이하는 새들을 이제 구간에 새들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300mm는. 근데 300mm를 초과하게 되면 보통 2개 설치해야 되거든요. 300mm, 300mm 이렇게 돼서 2개 설치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굴곡이 없는 배관에서, 자, 기구와 기구 끝단이 400mm 미만인 경우는 새들 1개도 설치가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새들 고정 시, 자, 나사를 2개 다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새들이 있는데, 새들을 이렇게
피스를 2개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꼭 하나만 설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하나만. 근데 꼭 2개를 설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0mm 이하 굴곡인데 보통 여기가 400mm가 있고 굴곡이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지금 굴곡이 다 있죠. 얘네들은. 얘만 지금 400mm고 굴곡이 없는 부분인데 여기는 새드를 하나만 설치해도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어디는 2개, 어디는 하나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예, 근데 자, 많이 설치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 300mm가 넘어서는데 하나 설치하면 그 탈락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새드를 2개 설치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2개 설치한다. 보통 여기가 보통 300mm라서 여기 하나도 가능해요. 근데 보통 그냥 다 우리가 이제 문제 없도록 하려면 그냥 전부 다 새드를 관 하나마다 이런 직선 수평 하나마다 다 2개씩 설치한다. 이러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좀 생각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2개 설치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새드를 하나 설치하는데 뭐 몇 분씩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새드를 하나만 설치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기구, 컨트롤 박스, 팔각 박스, 제어판, 그리고 전선관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관 및 케이블 커넥터를 설치하고 제어판에 전선관 케이블용 커넥터는 5mm 정도 올리고 새드를 고정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얘도 우리 제어함도 함이라 보셔야 돼요. 제어판도. 그래서 얘도 이제 컨트롤 박스에 연결하는 것처럼 전선관에 연결하는 것처럼 이런 커넥터를 설치해 줘야 돼요. 근데 커넥터를 이렇게 한 5mm 정도 올리고 꼭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 자, 전선의 열적 용량에 대한 전선관의 용적률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선관을 꽉 채우면 안 돼요. 왜냐면 전선에 열이 발생하면 이제 허용전류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선관은 어느 정도 이제 방열이 잘 될 수 있도록 전선관의 그 용적률을 우리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전기기사 실기 같은 경우는 뭐 한 48% 이하로 유지하라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일단 설치해라 이런 뜻이고요. 컨트롤 박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홀에 홀 마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 컨트롤 박스에 여기 캡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곳은 이렇게 캡을 설치하라. 다 주어져요. 자, 그 다음에 제어판 내 기구는 기구 배치도와 같이 균형 있게 배치하고 흔들림 없도록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판 내에 이런 기구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켓에 채점용 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얘들이 너무 붙어 있으면 나중에 이런 채점용 기구들을 이렇게 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MC 같은 경우에는 이 소켓보다 좀 더 크거든요, 살짝.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여기 하나 꼽는데 옆에 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테스트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리 고려해야 된다. 근데 보통 이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우리 설치하시면 우리가 좀 작업하기 편할 거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어판 배선은 미관을 고려하여 전면의 노출 배선을 수직과 수평으로 설치하고 전선이 흐트러짐 없도록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균형 있게 배선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선을 이제 전선을 이제 수평과 수직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우리가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도 다 주어지니까 꼭 묶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회로선은 2.5 스퀘어, 그리고 보조회로선은 1.5 스퀘어를 황색선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주회로선은 이제 전선 색상에 따라서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을 사용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보호도체는 2.5 스퀘어 녹록, 녹색, 노란색 배선을 사용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자, 퓨즈 홀더 1차 측은 주회로, 1차 측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퓨즈 홀더가 있는데 이 퓨즈 홀더가 이 위쪽이 1차 측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주회로선 갈회를 쓰고 밑에서는 이제 황색선 보조회로선을 사용해야 돼요. 1.5 스퀘어. 자, 그 다음에 케이블 색상이 주회로선 색상과 상이한 경우 감독위원이 지정한 색상으로 대체합니다. 보호도체 회로 전선은 제외. 보호도체는 꼭 녹로호로 해야 되는데 보통 주회로 색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시험장마다. 그때는 이제 감독위원이 지정해 주는데 이 케이블 색상이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시험장 가면은 다 이제 이미 그 샘플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대로 잘 확인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설치를 잘못해서 색상을 좀 구분을 잘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시험장 가면 감독관이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보통 다 좀 샘플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자의 전선을 접촉한 경우 나사를 견고하게 조입니다. 자, 단자 조임 분량이란 피복이 제거된 나선이 2mm 이상 보이거나 피복이 단자에 물린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단자에는 전선 3가닥 이상 접속을 금지합니다. 자, 전선을 이렇게 설치할 때 여기 단자 보시면은 이 피복을 우리가 까서 이 굴이 있는 부분을 이 단자에 접속을 하거든요. 근데 피복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요 구리선이 단자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기적으로 연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구리선이 이 단자에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구리선이 살짝 보이도록 설치를 해야 돼요. 이 구리선이 안 보인다 그러면 피복이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구리선이 살짝 보이는 정도로 설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옆에 구리선도 너무 피복이 많이 바뀌어져 있다. 그러면 서로가 합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길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한 얼마 정도 했냐? 한 2mm 정도만 보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2mm 이상이 넘어가면 좀 감점사항이 되고요. 2mm 이하는 상관없어요. 근데 살짝 보이는 정도로 설치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이 단자대는 무조건 선이 몇 가닥 들어가야 돼요? 2가닥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전원과 부하측 단자대, 리미트 스위치 단자대, 플루테레스 스위치 단자대는 가로인 경우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리고 세로인 경우는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전원 같은 경우에는 L1, L2, L3, P 순으로 하셔야 되고,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U, V, W 순서로,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LS1, LS2, 그 다음에 플루테레스 선은 E1, E2, E3 순서대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배선 점검은 회로 시험기, 벨트 스터기죠. 벨트 스터기로만 확인할 수 있고 전원을 투입한 동작 시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전기를 가져가서 210V를 넣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벨트 스터기로만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고, 자, 전원 측 단자대는 동작 시험할 수 있도록 전원선을 색상에 맞추어 10cm 정도, 100mm죠. 인출을 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전원 단자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원선을 3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흙, 회 선을 빼줘야 되고 요 길이도 100mm, 10cm죠. 그리고 여기 피복도 위에 벗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복도 역시 10mm, 1cm죠. 이렇게 벗겨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흙, 회로 빼셔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전원 투입을 회만 투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시험장은 회만 빼세요 하면 회만 빼시면 되고, 아무 말이 없다면 흙, 회 선을 3개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자, 전자접촉기, 타이머, 릴레이 등의 소켓 베이스의 방향은 기구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를 참고하여 홈이 아래로 가도록,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타이머나 이 8핀 소켓이나 이 12핀 소켓은 이렇게 밑에 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홈이 꼭 아래로 되어 있도록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설치하면 탈락 사유가 돼요. 이것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기구 내부 개선도 및 구성도와 지급된 채점용 기구 및 소켓이 상이할 경우 감독위원회 지시에 따라 작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급된 재료와 이 구성도가 좀 시험지에 있는 그 소켓과 좀 상이한 경우 이제 감독관이 다 지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작업하면 된다 보시면 되고, 자, 8핀 소켓을 사용하여 기구, 8핀 소켓은 이제 타이머 릴레이, 플리커 릴레이 등이 있겠죠. 플루테레스, 온도 릴레이도 옛날에 사용했는데 이제 온도 릴레이는 없어요. 는 이제 기구의 구분 없이 지급된 8핀 소켓을 적용하여 작업합니다. 그리고 각 기구에 해당하는 소켓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8핀 소켓이 이제 릴레이 소켓이라고 좀 작은 소켓을 썼고 타이머 소켓은 좀 큰 소켓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은 이제 타이머 소켓, 8핀 소켓을 타이머 8핀 소켓을 쓰기 때문에 다 이제 구분 없이 사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호도체의 결선은 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실시하고 보호도체는 입력 단자 내에서 제어판 내의 단자대를 거쳐 출력 단자대까지 결선하며 도면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보호도체, 입력 단자대의
보호도체 단자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플루토레스 스위치에 이제 E3 1번 단자 있죠. E3 단자대가 이 보호도체와 다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기타 외부의 보호도체의 결선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 보호도체는 옛날에 접지선은 이렇게 전선을 따서 이 피스를 하나 받고 이 나선을 벗겨서 이렇게 말아서 이제 접지를 했다, 이거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기타 공사 방법은 감독위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며 작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험 시작 전 질의하도록 하고 시험 중에 질의를 삼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감독관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잘 우리가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그 내용대로 우리가 항상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시험 시작 후에는 질문하시는 걸 좀 삼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제지를 하거든요. 물론 물어보면은 대답해주는 감독관도 있으시겠지만 웬만하면 좀 그거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니까 미리미리 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이 수험자 유의사항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가서 이제 질문할 게 이제 생기는 거지, 이런 게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가서 무엇을 물어볼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참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에 전기사업용법에 따른 행정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나 KC죠. 의하되 외관이 보기 좋아야 하며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중 수험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 복장 상태와 안전사항 등이 채점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 작업 복장이라는 건 보통 이제 반바지 같은 거나 장갑을 끼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슬리퍼, 이런 거는 좀 삼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긴 바지나, 그 다음에 왜냐면 긴팔도 좀 좋아요. 그 다음에 꼭 장갑을 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장갑을 안 끼면 탈락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하여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채점도 해주지 않으니까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과제 진행 중 수험자 스스로 작업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현한 경우, 보통 작업을 하시다가 좀 너무 느려서 제한 시간에 내가 못하겠다 하셔서 나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제한된 시간에 내에 우리가 작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작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선이 내가 모자랄 것 같아서 조금 더 가져갈까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딱 주어진 대로 그 재료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거기서 주어진 재료가 약 한 20% 정도를 더 추가해서 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그래서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위해가 될 것 같다 하시면 뭐 이런 경우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감독위원이 이제 판단하여 이제 탈락을 시킨다, 이런 뜻이고요. 자, 기능이 해당 등급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이것도 완성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웬만하면 이제 탈락을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관련 부정에 해당하는 장비, 재료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그래서 시험 전 사전 준비 작업 및 범용고가 아닌 시험에 최적화된 공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4년 3회부터 우리가 이제 임팩트 드릴, 그 다음에 해머 드릴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에다가도 이미 뭐 표시해서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준비해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스티커 같은 거를 우리가 미리 이제 소켓에다 붙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제외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험 내에 제출된 작품이라도 다음 같은 경우 탈락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출된 과제가 도면 및 배치도, 시퀀스 회로도의 동작사항, 부품의 방향, 결선 상태 등이 상이한 경우, 그리고 자, 그래서 전자접촉기, 타이머, 릴레이, 푸시버튼, 스위치, 램프 색상 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관 및 기구 배치도나 제어함 배치도에서 배치가 다른 경우, 그리고 소켓 같은 거, 그 다음에
램프 이런 것들이 스위치 이런 색상들이 다른 경우 또 밑에 보시면 이제 주회로 색상도 다른 경우에 이렇게 탈락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회로도 잘 이제 색상에 따라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어판으로 인출되는 배선이 제어판 내 단자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제어함을 보시면 이렇게 이 10핀 단자들을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항상 이 제어함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이 10핀 단자들을 거쳐서 외부로 인출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거치지 않고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경우는 탈락 사유가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제어판 외부로 나갈 때는 항상 이 10핀 단자들을 거쳐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판 내의 배선 상태나 전선관 및 케이블 가공 상태가 불량하여 전기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보통은 이 배선에서 피복을 벗길 때 이 피복이 보이는 게 너무 길어지면 옆에 선과 단락이 될 수가 있어요. 쇼트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예 테스트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채점 제외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판 내의 배선 상태나 기구의 접속 불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켓에 너무 가까이 붙이게 되면 기구를 접속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동작 상태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이제 채점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도체의 결선을 하지 않는 경우와 보호도체 회로 배선의 전선의 굵기 및 색상이 도면 및 유의사항과 다른 경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이제 보호도체를 이제 시퀀스도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플루트레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접속 상태는 나타나지 않고 이제 접지를 하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접속을 하지 않게 되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박스 커버 등이 조립되지 않아 내부가 보이는 경우. 자, 여기 컨트롤 박스 있죠? 요거 보시면 여기 피스가 4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 피스 4개를 꼭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접속을 꼭 해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배관 및 기구 배치도의 허용 오차는 50mm가 넘는 곳이 3개소, 그 다음에 100mm가 넘는 곳이 1개소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탈락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30mm까지는 오차를 허용해줬어요. 아까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서. 근데 50mm가 넘는 곳이 3곳. 그러니까 30mm 넘어가면 감점 사유예요. 탈락 사유는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50mm가 3곳, 그 다음에 100mm가 1개소인 경우는 무조건 탈락 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관 및 기구 배치도대로 작도를 잘 해주셔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 박스 단자대, 전선관, 케이블 등이 도면 치수를 벗어나는 경우 개별 개소로 판정한다. 뭐 이런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구, 컨트롤 박스, 팔각 박스, 제어판 과 이제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자, 무조건 전선관 및 케이블 커넥터를 정상 접속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보통 이제 케이블 커넥터를 좀 거꾸로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커넥터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이 거꾸로 달면 아예 관을 설치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보통 이 케이블 커넥터는 이렇게 거꾸로 달아도 설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탈락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케이블 커넥터는 이런 식으로 달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구 이제 컨트롤 박스, 팔각 박스, 제어판 단자대 있죠? 얘네들과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서 자, 가까운 곳에 300mm 이하의 새들이 고정 나사가 1개소 이상 누락된 경우. 그래서 새들도 설치해야 되고 새들에서 나사 둘 다 설치하지 않는 경우, 나사 하나라도 빠져있는 경우는 탈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단 굴곡부가 없는 배관에서는 기구 끝단의 치수가 400mm 이하인 경우는 이제 새들 1개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300mm 이하인 경우는 하나도 되고요. 초과인 경우 무조건 2개 설치해야 되는데 400mm 굴곡부가 없는 직선부에서 400mm인 경우는 하나도 된다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다 2개 설치하면 훨씬 더 우리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전선관 및 케이블을 말아서 결선한 경우.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팔각 박스 내에서 이제 케이블을 막 말아서 결선하거나 아니면 여유 있게 한다고 이제 딱 재단 안 하고 여유 있게 하신 분들인데 딱 재단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전원과 부하측 단자대 L1, L2, L3, P 배치 순서와 UVWP 배치 순서가
유의사항과 상이한 경우, 그리고 리미트 단자대 LS1, LS2, 그 다음에 프로토스 같은 경우도 E1, E2, E3 이 순서대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한 단자대 전선이 세 가닥 들어간 경우, 이것도 탈락 사유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제어판 내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로 수직 배선한 경우. 자, 요 제어판 내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기구와 기구 내에는 무조건 전선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기구 사이 없죠. 그래서 만약 이 기구와 기구 사이에 전선이 들어간 경우는 무조건 탈락 사유가 된다. 실제로 우리가 이 제어함을 보시면 여기에 덕트 같은 게 있어요. 덕트 같은 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덕트에서 전선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 설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덕트를. 그래서 이렇게 제어함 기구와 기구 사이에는 전선이 절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탈락 사유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이 내용들이니까 요 위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잘 설치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시험 종료 후 완성 작품에 한해서만 작동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반 이내에만 우리가 작업을 완성하면 우리가 된다. 이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탈락 사유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이거를 한번 여러 번 읽으셔서 좀 잘 숙지를 하시면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